빌드업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장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는 것에서 출발하라.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아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새로운 것을 무조건 집어넣는 것이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유도해내어서 그것에다가 새로운 것을 덧입혀서 넣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것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만 가르치라. 욕심이 생기더라도 명령문 나왔다고 명령문 부정문을 가르치지 마라. 부정명령문 가르치지 마라. 이거에 하나만 가르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지화 시켜서 가르쳐라. 세 가지입니다. 이미지화 시키는 것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학습 방식입니다. 이미지, 그림이 엇글들랑 선생님이 이미지가 침이 되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드릴 2예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에 가서 쓰기 하면 되죠. 그죠? 쓰는 것도 저는 그냥 안 시키고요. 그냥 한번 쭉 보고 말로 해보게 하고 나서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자, 1번에서 5번까지 있으면 자, 1번, 3번만 해봐. 나머지 숙제할 수도 있어요. 숙제로.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자, 패턴 드릴 2. 비동사, 다음에 동사 ing. 이거는 진행형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죠. 그죠? 어디서요? 빌드업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동작, 동사들의 ing를 붙이는 연습들을 하고 한 번 더 복습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이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사실은 빌드업에서도 의문문을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미리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비동사는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가져오는 거야. 물론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부연 설명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바꾸어서 말하는 연습을 훨씬 더 많이 시키십시오. 그쵸? 어차피 EFL 환경에서는 청학식 학습법이든, 그죠? 그리고 문법 구조론적인 학습법이든 다 필요한데, 문법 구조론적인 학습법 자체가 너무 해설이 많고 문법 용어들이 많고 아이들을 문법 합차시키려고 막 덤벼드는 것처럼 가르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한국어의 모국어가 이미 굳어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짧은 설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충분한 프랙티스를 많이 하는 것. 즉 2대8 용어. 그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너무 쉬운 부분이라. 자, not 부분입니다. not입니다. not. 옛날에는 제가 오래전에도 월드프리미 초창기 때, 그때는 지금 아마 선생님들 좀 됐을 텐데 그때는 한참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마징가 제트 노래가 통했어요. 그때는. 그죠? 나타나면 모두 벌벌벌 떠네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나타나면 모두가 벌벌 떨어요. 나타나면 자, 나십니다. 요즘에는 잘 안 통하더라고요. 애들 뭔 노래야? 선생님 소리 오그라들어요. 막 이러거든요. 예, 나십니다. 나. 예. 자, 나의 의미를 이미 단어에서 배웠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 구문들은 현재 진행형의 문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not을 붙이기 전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 문장을 막 만들어 보는 거죠. 다시 오늘도 복습해 볼까? 근데 그는 그 공을 차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 짜잔! not 하나면 돼. 그래서 not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not을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 책은 안 펼친 상태예요. 그죠? 책 보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 그죠? 살아있는 교과서는 선생님이잖아요. 나 책은 나중에 봐도 되거든요. 죽은 거니까. 그쵸? 자, not을 어디다 붙이면 될까라고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딱 아는 놈은 알지만요, 모르는 놈은 어디다가 붙여요, 저기다가 붙여요, 막. 그러다가 한 놈은 여기다가 이야기해요. 엄청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걔가 정말 알아서 맞췄건, 그냥 찍어서 맞췄건, 엄청난 칭찬을 하시고, 사탕도 막 주시고, 예.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너는 정말 영어의 귀재야. 이렇게 하면서 해야 그 아이는 절대적으로 까먹지 않습니다. 평생. 그 아이는 평생 까먹지 않습니다. 옆에서 질투하고 있던 아이들도 까먹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 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죠? 또 강조합니다.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입으로 붙이는 연습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단어들이 있으면 노트에다 더 쓰게 하시고, 단어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은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쓰게 하시고, 그걸 또 읽어내게 하시고. 그쵸? 예, 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자, 패턴 드릴 5 let's 나왔네요. 그냥 이런 거는 조금 구문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동사 쭉 설명하고 그냥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let's 붙여서 그냥 practice 하는 거에 그냥 99%. 별로 들을 게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예, 좀 뒤로 가면 조금 특별하게 접근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100%가 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요,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가 뭐죠? 날씨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인칭 주어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단계에서 비인칭 주어를 내가 왜 넣었지? 안 넣어도 되는 걸. 이런 고민들에 빠진 적도 있어요. 중등부 1학년 올라온 애들에게 비인칭 주어라는 비인칭 주어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죠? 초등학생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그 비인칭 주어라는 말을 외우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냥 흘랭이 주어, 이렇게도 설명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별로 근데 비인칭 주어라는 것은요, 사실은 주인공이 필요한데,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가리키는 게 달라져, 그때. It is 10 o'clock. 뭘 가리키죠, 이때는? isn't. time이죠, 그쵸? 그쵸? It is 10 kilometers from here. 거리죠. It's dark. 명암을 나타내죠. 그쵸? 명암 자체도 말이 어려워. 그쵸? 그쵸? It's cold. 날씨죠. 그쵸? The weather is cold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때는 실제로 그 it은 날씨를 the weather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딱히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다라고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쵸? 예. 걔네들은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쓸 때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거 아닙니다. 머릿속에는 뭔가를 연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리를 말할 때는 거리를 생각하면서 it is far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법학자들이 특히 한국말을 번역하면서 비인칭 주어, 그러니까 뭔가 얘는 아무 역할도 없이 그냥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실은 그때를 머릿속에는 분명히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뒤에 뭔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 보고 이러니까 춥다, 덥다, 멀다, 주인공이 누구야? 쫙 씁니다. 3시다,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주인공이 누구지? 주인공 없지. 이럴 때는 무조건 it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가는 거죠. 예. 어떤 거 쓴다고요? 밝다, 멀다, 10km다, 10시다, 월요일이다, 1월달이다, 이렇게 써요. 주인공이 뭐야? 딱히 뭐 쓸 말이 없지. 그냥 주인공이 뭐지? 뭐 없어. 이럴 때 그냥 빌려는 흘랭이 주어 있어. it이야, it. 그냥 it 하면 되는 거야. 그거로 끝이에요, 그냥. 예. 그 정도의 가벼운 이해의 과정을 거쳐도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don't 붙이는 것도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뭐부터 만들까요? 긍정문부터 먼저 만들어야죠. 먼저 만들고 don't를 가르쳐주고 don't 붙이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거쳐서 첫 번째 책에서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이건 워크북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 목록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는 첫째 주에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어 프랙티스가 첫째 주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한글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책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한계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글을 쓰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다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책이 한 2배 이상으로 두꺼워져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어차피 어휘를 연습하는 것들을 자기가 어휘들을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한글이 제시대가 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진행형 문장에서 주요 동사들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패턴 드릴 2에 대한 본문 봉조제를 통해서 패턴 드릴 연습했잖아요. 카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고 난 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면 아이들이 알까요? 뭘까요? 알죠? 뭘 해야 되는지.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죠? 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것도 있고요. 응용 연습들이 있고요. 패턴 드릴 4, 6, Speak and Write 부분은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응용해서 쓰는 부분들입니다. 응용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제 don't로 대답하는 말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을 가볍게 하면 다루고 가는 거죠. 사실은 저 부분은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다른 책에서.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되고 리스닝 컴프레hen션 부분들을 하죠. 여기 보시면 한글과 글자가 잘 안 보이시지만 본문 전체의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내용인데요. 말하는 것은 CD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지 않는 이상 시간상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과물로 학부모님의 손에 딱 쥐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학부모님 손에 한 달을 공부한 내용을 딱 결과물로 손에 딱 쥐어주고 싶으시면 워크북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결국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죠? 예, 쓰는 비중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 있는 어떤 과정이긴 하지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나가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페이지가 들어오면 바로 욕심을 내서 바로 덤벼들면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이들 이미 이건 4주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4주차에 1, 2, 3주차에 리딩 앤 레피티션을 많이 했죠. 그리고 거기에 주요 등장 부분들을 1, 2, 3주에 걸쳐서 다 해봤단 말이에요. 영작까지. 그리고 프랙티스도 충분히 했죠. 그쵸? 충분히 한 다음에 4주차에 스토리 컴포지션 들어가게 되면 또 바로 쓰라 그러면 바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미 습득이 다 돼 있거든요. 그쵸? 그래도 반에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화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한글과 그림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이거를 보고 동시통역 인터프리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영어로. Look at the sun.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말하도록. 쭉 말하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쓰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날 해도 돼요. 정말 시간이 안 되면 공교재는 놔두고 워크북만 보내서 집에서 숙제를 해오는 것도 괜찮아요. 예. 정 안 되면,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근데 이런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거, be uninterpreted이라고 해서 통역가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에 따른 질문들을 이제 말 그대로 그림에 대한 질문들을 해석이 안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앞에서 패턴 드릴을 통해서 배웠던 구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는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기초과정부터 밟고 올라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구문입니다. 구문 자체는 이미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 부분 들어가는 거, 그림을 보면서 번호를 매기고, 여기서 beginning, middle, end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나는 내용들, 어차피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쓰는 겁니다.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욕심내서 막 외운 거 다 그냥 막 쓰려고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reative Language 코र्스도 여기나 주요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혹은 여기 이제 6학원식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문장들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보고 제목도 한번 써보도록 하는 건데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좀 유도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선생님이 막 유도하면서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어떤 애들은 막 밑에서 막 쓰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맞아요. 그죠? 예. 연필을 뺏을 수도 없고 그죠? 예. 근데 100% 다 못 쓰거든요. 그런 힌트를 조금 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다 지우고 나서 스스로 쓰고게 해서 틀리더라도 틀리는 것도 경험이에요. 이걸 막 그렇게 막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에 왜 패턴 드릴 부분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비동사 빠뜨릴 수 있죠. 그런 것만 체킹은 조금 할 수 있어요. 체킹을 하시되 가장 손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상처났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 틀린 부분, 비동사 빠뜨렸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가서 연필을 빨간 볼펜을 꼭 잡으시고 조그맣게 요 정도 작게 하려면 선생님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작게, 아주 작게. 그러면 아이들이 씁니다. 그쵸? 그런 부분에서 패턴 드릴에서는 반드시 교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패턴 드릴이 아닌 조금 전에 스토리 메이킹과 같은 부분에서는 크게 막 완전 순서가 뒤바뀌었다, 말이 막 어순도 안 맞다 이런 경우는 조금 개별적으로 조금 교무실로 불러서 하셔야 되고, 그쵸? 예. 그런 아이는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코렉션 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이널 테스트죠.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결과물들을 여기다가 쓰시고
각각의 맞춤 개수만 쓰시면 전체 점수가 그냥 자동적으로 뭐 계산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냥 계산하시면 바로 답은 납니다. 예, 티처스 카멘트 짧게 좀 쓰시고 어떤 분은 이게 좀 너무 한 줄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엑셀런트 하나 적고 예,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은 그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재 중에 4-2하고 지금 4-3을 제가 잡고 있는데 4-1에서는 어떤 구문을 접근하고 있는지만 가볍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맨 마지막 교재인데요. 윌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흑인이고요. 예, 교과서에도 나옵니까? 예, 윌마입니다. Never give up. 자, 윌마에 대한 이야기도. 네. 자, 윌마죠? 이 스토리가 하나밖에 안 나오지? 뒤에 가면 얘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주요 등장하는 부분들 볼게요. The girl crying with them is Wilma 돼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 분사의 후이수식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대비 생략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사실은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표현들에 의해서 이렇게 ing 이렇게 붙을 수 있다 이런 연습들을 시키는데 실은 the girl is Wilma잖아요. 그죠? 그래서 붙이는 연습들을 하면서 분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요 앞 단계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분사의 후이수식이 아니라 crying baby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이 분사가 사실 뒤로 가는 이유가 있죠. 아시죠? 명사 앞에서 ing나 edem이 형용사처럼 꾸미는 역할들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ing 꼴을 붙인 놈들은 이거는 현재 모양하고 닮았다 그래서 현재 분사. 이거는 ed에는 과거처럼 닮았다 그래서 과거 분사. 이 자체가 과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꾸밀 수 있는데 왜 뒤로 가느냐 하면 뒤에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딸린 식구들이 목적어나 뭐 전명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딸린 식구 때문에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중등부에 있어서 들어갔을 때 너무 막 영작시킬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 초등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ing가 이렇게 붙어서 꾸미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역시나 이것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먼저 구문 자체를 VING noun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A singing bird. 그죠? 맞죠? A running deer. A dancing dog.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 하면 실제로 댄싱 dog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예. 이거는 뭐죠? 지금은 falling leaf죠. 그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A fallen leaf가 되죠. 그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그러한 느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사 다음에 ing고를 붙여서 말해보는 연습들을 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긴 문장으로 갈수록 조금 가르치시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처음에는 앞에 배웠던 것을 반드시 복습하고 그것이 뒤로 가야 돼. 그죠? 뒤로 가면서 뒤에서 붙이는 연습들을 하면서 문장들을 확장해 나가는 연습들로 쭉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DEN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죠? EDEN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PP에 대한 개념들을 아이들이 이미 요 앞 단계에서 공부를 해요. PP가. 우리는 PP든지 ING꼴이든지 아이들에게는 그냥 똑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냥 통합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얘네들이 완벽하게 형용사처럼 쓰이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을 보는 순간 우리들은 문장을 자꾸 전환하고 싶어지는 그런 그 이상한 뭐라 그러죠? 하여튼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예추억. 예추억? 예. 하여튼 그런 유전인자 비슷한 게 막 생겨버렸어요. 그쵸? 막 이거는 문장 전환해야 돼. 사실은 분사 구문은 뭡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통하니까 짧게 경제적으로 쓰려고 다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학교 수업에 가면 뭐합니까? 얘들아 삽 들어라. 삽 들어라. 파자. 뭘 파요? 숨겨놓은 거 막 찾아내자 이거지.
어떤 접속사 와야 돼요? 주어가 뭐야? 찾아내는 연습을 시키다가 애들이 지칩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포스트잇도 해놓고 메모도 해놓고 빨간 펜, 노란 펜, 색연필 다 칠해놓고도 또 뒤에 가면 또 분사문 또 나오죠. 또 정리하고 앞에 가면 왜 내가 얘기를 칠했는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사구문은 뒤에 와서 그냥 그대로 읽어내면 무리가 없거든요. 그냥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running very fast 아주 빠르게 달려. 근데 그녀가 그래서 통과해. 그들을 적히고 올라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의미 자체, 형태 자체로도 문장 전환에만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코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장 중에서 기본 문장 중에서 ing나 ed, en꼴이 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연결고리 없이 바로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그냥 앞에 한번 온 거예요. 그죠? 맞죠?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사구잖아요. 분사가 들어있는 구 플러스 문장이잖아요. 분사구가 들어있는 문장을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 자체부터가 우리는 벌써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문장 전환에만 목숨을 안 드시면 충분히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아이들 결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중등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익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요. 설명을 하는데 때로는 중등부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주어를 꾸미듯이 해석해봐라. 원래 분사를 꾸미는 역할을 했잖아. 아주 빠르게 달리던 그녀는 그들을 제꼈다. 됐어요. 그럼 뭐죠? 아주 빠르게 달렸기 때문에 제낀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한국말에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이러한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까지 그렇게 설명을 저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 절러.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문장을 만들어 놓고 요런 부분에 어떤 구문에 갔을 때에는 차이점은 크게 없고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연결고리를 뭘로 쓸 거냐.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오게 되면, 접속사가 오게 되면 무조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게 된다. 접속사가 오면 주어 동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고리가 오면 주어 동사다, 항상. 예. 그리고 if에 대한 의미는 여기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을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그 지각동사가 오게 되고, 사역동사가 오게 되면, 그때 연결고리 동사 앞에 to가 사라지잖아요. to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저번에 그것 때문에 한번 혈전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근데 그게 제가 말을 잘못 꺼내놨는데 혹시 펜이 좀 더 잘 나오는 거 없나요? 하나 좀. 여기 바구니 밑에.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게 외국 사람들의 생활적인 꼭 관습적인 의식에서부터 불이 비롯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맞죠. 거기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각자 싸운 것을 서로 미안하고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냥 참아 이렇게 끝나시네요. 자, 뭐냐면 전치사 to 있죠. 전치사. 왜 전치사죠, 얘가? 전치사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누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쵸? 얘는 이동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여기 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누가 봐도 맛있는 빵입니다. 그죠? 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해 가야 되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볼 때 여기는 가야 될 자리니까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죠, 당연히. 자,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는요. 전치사 to는 방향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목적물이 있는 겁니다. 목적물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목적물이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또 to를 씁니다. 이때에는 명사 앞에 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to 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에는 it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이 말이 먹다라는 말이 한국말 속에서 그대로 사용됩니까? 문장 속에 사용되어질 때?
아니죠. 먹을, 먹기에, 먹어서, 먹어보니, 먹은 후에, 등등등등 막 변하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한국말의 변화를 영어 이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앞에 to만 하나 붙이면 되죠. 그죠? 근데 이 to, it이 먹기에, 먹을, 먹어서, 먹기, 딱 정해진 게 있나요? 문장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해진 게 없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정사 to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부정사 to는 실은 동작 앞에 왔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부정사라는 것이고, 실은 어떤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바뀌게 돼 있어요. 명사 앞에 있으니까 전치사고 동사 앞에 있으니까 그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핵심적인 뉘앙스는 동일하다. 어디서 기인하냐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미래를 나타낸다. 우리가 그래서 동명사를 받을 수 있는 동사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투부정사를 미래라고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답이 나온 거라니까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내가 봅니다. 이렇게 딱 보죠. 그죠? 봅니다. 보는데 누구를 보느냐면 이 치마만 그리는 여자입니다. 그죠? 예. 순이를 봐요. 그죠? 그럼 I 보았다라고 합시다. I saw her. 됐죠? 그죠? 그녀를 봤는데 그녀가 뭐 하고 있냐면 춤을 추고 있어요. 예? 춤을 추고 있어요. 댄스입니다. 자, to dance 해보세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함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 문장을 해볼게요. I want to play. 자, 이건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뭐큰?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꿈틀대는 언어적인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원하는 게 먼저입니까? 플레이하는 게 먼저입니까? 원하고 있죠, 내가. 그죠? 뭐 할 것을? 플레이할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10초 뒤에 놀 수도 있고 10분 뒤에 놀 수도 있고 1시간 뒤에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놀고 싶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느낌이 깔려있죠, 분명히. I have some books to read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to read라고 할 때 나는 책이 있어. 읽을 책. 뭐 해야만 하는? 읽어야만 되는 책. 뭐 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이 속에 to에는요, will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지만 can도 있고 should도 있고 must도 있고 다양한 조동사들이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이 속에는. 우리는 will만 시기 시제를 가지고 따지니까 will만이 뭐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조동사들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거든요.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미래적인 느낌이 있죠. 난 책이 있어. 뭐 할? 읽을 책이 있어요. 그쵸? 물론 그렇지 않게 부사적인 용법에서는 그냥 형태적으로 투부정사 형태로 굳어진 것들도 있긴 해요. 미래적인 느낌이 확연하게 안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I told her to wash her feet. 발냄새 난다고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뭐 하라고? 씻으라고. 자, 내가 말하는 것보다 씻는 게 나중이잖아요. 씻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미래적인 느낌이 깔려있죠. 그러면 내가 그녀를 보았는데 그녀가 춤출 것을 보는 거예요. 춤출 것을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미리 환상으로 봤다 칩시다. 환상으로 보았다 치더라도 내가 그 보는 순간과 그 춤추는 순간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보는 것과 그녀가 춤추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느낌을 가진 투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을 추고 있는 게 계속 쳐다봤어요. 춤추고 있는 걸 계속. 그럼 댄싱이 되는 거죠. 내가 지나가다가 춤추고 있네? 이러면 I saw her dance예요. 그냥. 근데 I saw her danc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댄스가 오느냐 댄싱이 오느냐의 차이는 그 부분이에요. 투는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투에는 약간의 위인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의지적인 느낌 이런 부분이 안 깔려있을 때도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거는 사역동사에서 연결돼요. 사역동사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 웨이터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시켰어요. I had a waiter, 그죠? I had the waiter bring a water 이라고 해요. A glass of water 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내용상 다 알기 때문에 그걸 a darai of water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A drum of water를 주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a glass of water를 주죠. 그래서 a water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그쵸? 그래서 I